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여러 사람들과 좀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이 대개 다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공천을 보면서 너무 운동권 좌파들을 갖다가 많이 등용시켰다. 특히 비례대표 이제 공천이 끝나다 보니까 발표가 끝나니까 거기에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 순번 10위까지 거기에 인의요한 그 전 혁신위원장이 8번으로 하나 껴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운동권 좌파들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참 과반수가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임기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이번 공천 과정으로 아주 큰 걱정이 닥쳐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많이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이 정치는 말이죠. 이 사회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대학원에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정치는요. 경륜과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익히고 닦은 그런 그 정치의 전문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수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차별 그냥 보수성에 있고 그때 다선 의원들 갖다 그냥 밀어내고 말이죠. 이 운동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등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태우 그 광화문에 그 자유우파로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구 남구 쪽에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장해찬 그 청년 그 청년 그 몫으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그 측근이라고 하는 장해찬 그 젊은이도 공천 취소가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예요. 또 충청도에 정우찬 국회 부의장도 공천 취소됐잖아요. 그분도 지금 현재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아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서구에도 보면요. 서구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갑구에는 박상수, 사실상 서구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서구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알지 못하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박상수 의원과 김경웅 삼선 가는 삼선 의원 민주당의 의원과의 대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선거다. 또 을구는 국민의힘의 박종진 후보 그 캐드남바의 그 앵커 있던 박종진 후보하고 민주당에 있는 후보하고 이 의원하고 또 대결인데요. 원래 그 청라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야세가 강한 데입니다. 거기도 참 힘든 게임이 됐다. 또 병구 검단 지역에도
국민의힘에 있는 이행숙 여자 젊은 후보가 후보로 나섰고, 또 거기도 지금 현재 민정에는 신이 나왔습니다만 검단도 신도시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쉬운 선거가 아니다. 또 인천 지역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절반씩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절반씩은 어떻게 되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 많은 여론 들어보면 절반을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원 쪽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 있고. 자,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동훈 장관 머리 좋다고 해서 정말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보수가 등을 돌려요. 보수가. 왜 공천을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현재 아유 당을 지키고 보수를 지내온 사람들, 그들이 국민의힘에 그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지켜온 그런 그 국민의힘의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근데 좌파 운동이나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갖다가 그저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공천해서 내세우면 그 사람들 앞으로 당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윤한 갈등이라는 건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대통령 중심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당이 나서야 됩니다. 당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없을 때 그때는 당이 주도를 하고 당이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당이 끌고 나가야죠. 윤한 갈등이라는 건 그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윤한 갈등입니까?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잘할 수 있도록 당이 보좌해주고 힘을 밀어주고 그 바닥에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이래서 과반수가 안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나머지 임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민주당의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잖아요. 이걸 겪으면서도 말이죠.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갖다가 말이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놓고 말이지.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인천에 그 미철구에 나와 있는 윤상현 의원은요, 그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그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당이 잘 되도록 하는 건 물론 당이 잘해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 심히 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빠집니다. 어깨가 처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선거가 이제 22일 남았는데요. 22일 남았죠.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한 갈등, 친윤 친한 갈등으로, 윤한 갈등이 친윤 친한으로 갈등이 된다.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에 빨간불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서 국힘 종로, 마포울, 계양을, 수원병 등 격전지 모두 밀려. 잘 나갔었어요. 계양에도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그 대표를 조금씩 쳐졌거나 1.7% 쳐졌거나 아니면 조금 앞서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쳐지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주 이번 선거를 망치려고 합니까? 참말로 이 정치 모르는 신진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그냥 당을 흔들어 놓고 그냥
용산 대통령실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부 총질만 하고 그러더니 지금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 현재 거기에 예, 버금가지 않습니까? 예? 왜 대통령실을 갖다 보좌하고 대통령실을 왜 추종하지 않아요? 비례대표 후보가 그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여당 보수 수십 년 지켜온 보수를 위한 그 비례대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선거 책임진다. 뭐 선거 저 한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후보들 매일 조금씩 어려워져. 조금씩 이렇게 선거는요 얼마 안 남고는요 이게 하얀 곡선 타면요 다시 만회오기 힘든 겁니다. 그게 무슨 노다지 캐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정치판에서 이제 지내본 지가 4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향상은 다만 그래도 몇천 표로 돼서 이길 수 있지만요 하얀 곡선에서는요 다시 잡아서 끌어올리기 쉽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낯 두꺼운 사람 여권 향한 서울 민심 토로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22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명 충돌하는 양상이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문제로 촉발된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갈등이 비례대표 명단을 둘러싼 당내 친한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험지는 물론 접전지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는 와중에 유난 갈등 악재까지 겹치며 여권의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게 나오는 거 보는 거 보면요 거의 근사치에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1일부터 14일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서울 종로, 마포울, 성동갑,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병 등 5개 지역구 중 4곳에서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접전 지역인 중성동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밀리는 양상이다. 수도권 표심의 바로 밑으로 꼽히는 종로에서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32%를 얻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성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43%에 11%나 뒤졌다. 21일 3주 정도 남았는데요. 11%를 따라잡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의 경우 핵심 지역구 중성동갑의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39% 동률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마포울은 친명 핵심 3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46%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33%를 13%나 앞섰다.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마포울에서요 13%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3% 3주 동안에 만회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 이거 다시 만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도록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야 빅매치로 관심을 모은 인천 계양을에서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0%를 기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48%에 크게 밀리고 있다. 더 떨어졌어요. 먼저 전에는 1.7%였었는데요.
이게 공천 파동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 총선 때는요, 지방에서 잘하고 뭐 하는 거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끼리 살아온 사람들끼리 경선할 때 얘기죠. 그 후보가 지금 현재 뭐 낙하산 공천이든가 저 외지에서 말이죠, 전략 공천으로 온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중앙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지역도 거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알고 할 텐데도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의 전초기지로 공을 들여온 수원 벨트에서도 열세다. 경기 수원병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5%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 모임 7인회 출신인 현역 김영진 민주당 후보 44%에 9% 뒤졌다. 9%가 뒤졌다는 얘기예요. 정치권 안팎에선 올 초 한 위원장 취임 후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총선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과 이대사 황수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하락 전원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사 문제가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꺼져가던 야권의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다. 서울 험지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뉴스일과 통화에서 특히 서울 분위기는 이 대사와 황수석 사안으로 한 위원장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제 지나가는 시민 한 명이 나한테 낯 두꺼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여권을 향한 민심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나 하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번엔 과반수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사안이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지고 가슴 터지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전 의원도 이날 공천자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일매일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이 후보들이 다니면요, 그 느낌이 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맺다. 국민의힘 지금 현재 공천심사위원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거? 예? 이거 과반수 이상 넘어서 말이죠, 180석까지도 얘기했던 건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국민의힘 내에선 용산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누구한테 남으려고 누구한테 지금 현재 미루고 그렇게 갑니까, 이게? 당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내가요. 용산에서 용산 가는 일이 가는 거고 말이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공천하는데 무슨 개입을 했습니까? 무슨 거기서 무슨 거기다 개입하는데 말이죠, 저기 공천하는데 말이지 뭐 욕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용산하고 다 거리를 멀게끔 한 거 아닙니까, 이 공천에?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대사 즉시 귀국과 황수석 거취 결정을 요구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경기 하나갑 후보도 한 위원장의 힘을 실었다. 그저 공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공천 받은 사람들은 그저 눈치 보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요 한참 멀었습니다. 선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당은, 후보는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형 정치 실태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싸고 사천 논란까지 불거지며 악재가 추가로 드리웠다. 한 위원장 영입 인재가 안정권에 포함되고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등 호남 기반 정치인이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되면서다. 당내에선 올 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대응과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을 놓고 충돌했던 윤한 갈등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비례대표를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편하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공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는요, 정치는 실물입니다. 정치는요, 무슨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기대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공천 파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오랜 국민의힘을 보수당을 지켜온 사람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지금 현재 비판하지만 중도파가 더 문제입니다. 중도파를 끌어와야 되는데 중도파가 등을 돌리고 투표에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의 윤상현 의원은 공천자 대회 후 기자들에게 수도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 제대로 인식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이 치르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당의 시간이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이겨야 한다고 한 위원장의 힘을 실었다. 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그 당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이 잘하는 데 따라서 당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를 당이 알아야 돼요. 대통령을 저버리고 당연성을 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이번 결과 두고 무모합니다. 정말 한참 모르는 거라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사와 황수석 비례대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심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사와 황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실과 당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수석 거취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채 주요 격전지를 돌며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19일 서울 동작과 서대문 마포를 방문한 데 이어 20일 경기 안양을 찾는다. 21일에는 보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22일에는 충남 보령 서천에서 캐스팅 보트 충청권 표심을 공략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천자 대회에서 20일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거는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 후보 공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몰두되면 안 됩니다. 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한 위원장 지금 대통령 선거 치릅니까 지금?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 중심. 한 위원장 이게 하는 거 보면요, 그냥 사람들 보면 셀카 찍어주는 일 말이죠. 후보를 띄워주고 후보를 앞에 세우고 당대표는요, 그걸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이죠. 이걸 해서 후보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후보요. 자기는 뒤로 치워줘도 상관없어. 무슨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치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후보를 띄워준다고, 후보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는 현재는 영 아니올시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 선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민주가 이 서방 세계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방법을 그걸 따라야 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종로는 12일부터 13일 502명, 마포울은 13일부터 14일 510명, 중성동갑은 13일부터 14일 505명, 계양을은 14일 501명, 수원병은 13일부터 14일 502명씩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아닌데 말이죠. 나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거기서 그입니다. 그저 저는 바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그저 주어진 임기니까 어차피 이러고 저러고 딸 거 없이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대한민국 발전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반수를 넘기를 바랐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지면 그러면 과반수가 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인 지도부는 밤을 새서라도 전문가 집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이번 선거 큰 걱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합니다. 어차피 남은 임기 한 3년은 남은데 잘해서 우리 자손 후대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찌 갈 건가? 이렇게 되면요, 저도요 이 지역에서 일해오고 이 지역 사람 중앙 정치권을 멀리하고 이 지역에서 일해온 사람,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에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야 살만큼 산 사람이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이 심했습니까? 사람은 아주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어디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빨고 핥고 그냥 거기만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하루빨리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